안녕하세요, 머니입니다. 어제 인스타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은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포트폴리오는 특히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새 직장을 찾을 때 중요한데요. 어떨 때 특히 더 중요하냐면은 내 이력서나 백그라운드에 내세울 게 딱히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개발직에 제대로 된 경험이 없을 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중요하냐면 작은 기업에 지원할 때,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같이 지원자한테 실무 능력을 바로 요구하는 회사에 지원할 때 중요해요. 개발자에게 있어서 포트폴리오란 내가 지금까지 뭘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채팅 앱을 만들었다, 아니면은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게 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거죠. 이 포트폴리오는 보통 남들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링크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포트폴리오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지원하는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프론트엔드의 포트폴리오랑 백엔드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돼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프론트엔드가 그러니까 웹에서 보이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프론트엔드 범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반면에 서버나 앱의 뒷단, 그러니까 서버, DB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백엔드라고 불리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도 눈에 보이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을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프레젠테이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뭐 웹사이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웹사이트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UI나 UX가 엄청 좋아야 되죠. 여기서 UI가 좋다는 거는 디자인 레이아웃, 그러니까 최대한 픽셀 퍼펙트하게 만들었다는 소리고요. UX가 좋다는 거는 유저가 사이트를 씀에 있어서 편의성이 좋고 거부감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안 좋은 지원서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아예 죽어있는 웹사이트들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거. 이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안 낸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고 했는데 디자인이 완전 엉망인 거. 또 흔히들 하는 실수는 디자인은 뭐 대충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자기가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잘 쓴다는 거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한 효과들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거. 특히나 파랄렉스 이런 거, 애플 디자인 이런 거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하다가 스크롤 내리면서 바로 렉 걸려버리면 유저 입장에서 별로 편의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잘하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들이 그렇게 효과를 덕지덕지 안 붙이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강조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발라놓으면 자기의 미숙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백엔드 아니면은 카테고리를 안정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포지션 같은 경우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엄청나게 인상적인 프로젝트에다가 코드도 깔끔하게 잘 썼는데 문서화를 제대로 안 시킨 경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좀 경험 없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코드 잘 썼고 내가 모듈화, 패키지화 엄청 잘 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날 뽑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서화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프로젝트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코드 짜는데 뭐 한 100시간 써놓고 문서화 1시간 그거 안 해서 그냥 프로젝트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죠. 제가 아까 프론트엔드 포지션 지원할 때는 UI, UX 프레젠테이션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백엔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UI, UX 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얼마나 잘 문서화 시켰냐, 그리고 코드 안에는 주석을 얼마나 잘 달아놨느냐, 사용자 입장에서 데모를 얼마나 쉽게 잘 쓸 수 있게 해놨느냐. 데모는 뭐 간단한 웹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맨드 라인 툴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 프로젝트를 열어보는 사람이 내 코드를 하나하나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유저가 서비스를 쓸 때처럼 사용성이 좋아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좋은 프로젝트 잘 해놓고 제대로 된 크레딧을 못 받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넣을 프로젝트는 어떻게 정하냐?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내가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있을 때는 교수님들이나 강의들 중에 어떤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 리뷰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학생들을 유저로 끌어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실생활에서 내가 가진 문제점을 푸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라고 올려버리면은 지원서를 보는 감독관한테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 올린 서비스는 단지 취업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만든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올라타가지고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완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해놓는 건데,
한 예로는 리눅스 같은 게 이제 오픈소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리눅스처럼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GitHub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는 내가 쓴 코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릴 수도 있고 남이 쓴 코드를 볼 수도 있는 장소인데, 이제 여기 가서 프로젝트들을 쭉 둘러보면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사이즈도 괜찮고 내가 코드를 쓸 수 있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원래 하고 있던 개발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개발자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 GitHub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GitHub에 가면은 코드 저장소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는 리파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줄여서 리포. 여기다가 코드를 올린 다음에 내 웹사이트를 공짜로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젝트 하나당 리포 하나씩 만들고 소스 코드 올리고 웹사이트는 선택적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프론트엔드 포지션에 지원하는 거면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아닐 경우에는 리드미 다큐먼트라 그래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적어놔야 돼요. 그렇게 프로젝트별로 리포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원서 낼 때 그냥 자기 GitHub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올려놓은 프로젝트 페이지들이 다 보이고 내가 코드를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이 GitHub는 또 하나의 이력서랑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대충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포트폴리오가 어떨 때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력서가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작은 회사 아니면은 스타트업들에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 이력서가 좋거나 대기업에 지원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원서들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서 하나에 3초 이상 안 쓸 거거든요. 굳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데모 페이지 눌러보고 아니면은 소스 코드 보고 이러는 경우가 진짜 잘 없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 외에도 이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다 개발자가 아니라서 소스 코드를 본다 해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뭐 이 코드가 얼마나 대단한 코드인지. 왜냐면은 대기업에서 개발자들을 뽑을 때는 맨 첫 단계에서는 개발자들이 지원서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서를 쭉 보고 한번 필터링을 하니까, 물론 최종 단계에 가가지고 지원자가 둘 있는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포트폴리오가 당락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일 나중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곳이 엄청나게 대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말이죠. 그런 게 다 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게 다고, 이 영상이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밑에다가 아까 말한 GitHub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글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